네, 조 변호사입니다. 좀 늦게 회사를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친구 이야기. 사람마다 다 친구가 있지만 그래요.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또 친구 때문에 위안받고 입만 열면 친구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죠. 10대 때 우정이 정말 중요했고,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은 10대 때 우정 되게 강조하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 이제 우정보다는 여친 얘기를 많이 하죠. 얘기하고 30대 40대 되면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래도 한 번씩 그냥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옛날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, 친구의 간절함이 사실은 나이 들면 점점 사라지죠. 당장 내 앞에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건사하는 식구들, 가족들이 더 중요하지 옛날처럼 우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. 그럼에도 또 남자들은 또 뭐 우리 뭐 사나이들의 우정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의 또 환상 내지는 로망이 있죠. 저도 몇 명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친구 얘기입니다. 대학교 때 만난 친구고, 그 친구의 진짜 이 업앤다운을, 그 친구는 정말 저기 창공까지 올라가 봤었고, 그 다음에 정말 바닥까지 추락했고, 그 과정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지켜봤죠. 그리고 그 친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가 참 같이 있었는데요. 제가 힘이 되어 줄 때도 있었고, 또 전혀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그냥 옆에서 안타까워 할 때도 있었고, 근데 그 친구하고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꿈. 친구들 간에도 이게 어떤 식의 관계가 맺어졌는가에 따라서, 예를 들어 뭐 진지한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괜히 진지한 얘기를 하면 야 일만 뭐해, 뭐 갑자기 뭔 소리야, 어디 아파? 이러면서 진지한 얘기 자체를 아예 못 꺼내는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, 또 어떤 친구하고는 초장에 어떻게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뭔가 좀 뭐 만나면은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진지해지는 그런 친구가 있죠.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친구랑 관계를 맺었느냐, 또 그게 중요한데요. 이 친구하고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온갖 뭐 같이 나쁜 짓도 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, 이상하게 이 친구하고는 딱 그 뭐랄까 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 뭐 할 건가, 그 다음에 내 꿈은 뭐냐, 네 꿈은 뭐냐,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해서 격려하고, 진짜 그랬었어요. 대학교 때부터.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저 자식들은 약간 좀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나, 이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친구랑 얘기할 때는. 다만 제가 이제 걔랑 얘기하면서는 마음이 되게 맑아지고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. 그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, 물론 저는 이제 법조계 변호사로 접어들었고 이 친구는 딴 일을 했지만, 사업을 했지만,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뭐 그런 거죠.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제 그림을 얘기를 하면, 이 친구는 야 조우성이 네 고만한 사이즈의 그림 그리면 되겠나, 이러면서 제가 막 그림 구도를 그리면 그 그림을 쑥 빼앗고 좀 더 큰 도화지를 확 내밀면서 야 여기 한번 그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게 전혀 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되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,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뭔가의 그림을 그래야 됐었죠.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의 삶이 다른 변호사보다 조금 달랐던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2001년, 2002년도에 로엠비라고 하는 법률 사이트를 태평양 아래에서 만들면서 사업화했던 거라든가,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마다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넌지시 제시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. 근데 그 친구는 제시해놓고 또 질하러 가버리죠. 하지만 저는 그 제시된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발전할 수 있지, 이렇게 저 혼자 막 태엽 감고 가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고요.
사실 뭐 변호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.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꾸준히 큰 사고만 안 치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,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드라마틱하죠. 근데 뭐 사업 얘기보다 이 친구 그 개인 얘기를 하나 하면은, 이 친구가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, 큰애가 되게 좀 희귀한 암에 걸렸었어요. 아주 어릴 때, 1살인가 2살일 때. 그러니까 이게 뭐 당황스럽죠. 그래서 그때 뭐 서울대 병원에 상당 기간 오래 입원했었는데, 그러니까 그때 사업적으로 그 친구가 막 점핑을 할 때인데, 애가 그러니까 온 정신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친구 뭐 격리하는 정도에서 그쳤는데, 그 일이 잘 끝났어요. 결국 그 애가 완치가 되었어요.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야, 참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랬는데, 뒤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그러니까 뭐 2000년 초반, 97년 뭐 그럴 때였죠. 이 친구가 미국 유학 마치고 온 직후였는데, 미국에 있는 자기 동기들, 후배들한테 계속 그 암에 관련된, 소아암에 관련된 희귀 논문들, 최신 논문들을 계속 받아와서 보내라 그래가지고,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우편으로 뭐 받고, 그래서 계속 논문을 공부했던 거예요, 걔도. 그 다음에 그 논문 공부한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 서울대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애에 대해서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혹시 그 영화 로렌조 오일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? 그 닉 놀테하고 수잔 서랜던 이 배우가 연기했던, 그 애가 희귀병에 걸리니까 그 부모가 그 진짜 계속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그 애를 낫게 할 수 있는 로렌조 오일, 그 애가 로렌조였는데 그 로렌조 오일이라는 거를 그 합성해내고, 하지만 결국 애는 너무 병세가 심각해서 정작 자기 애는 그걸 낫게 하지 못하고 다른 애들을 낫게 했던 게 로렌조 오일인데, 딱 그 시기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애를 살려내더라니까요. 제가 그걸 보고 야, 정말 아빠는 위대하다 그랬는데, 그게 이 친구 인생에는 되게 큰 경험이었고, 그 이후에 사업적으로 이 사업이라고 하다 보면 말입니다, 정말 잘 되면 영웅되지만 안 되면 다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힘든 고초를 이 친구는 2번이나 겪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2017년도에 다시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는데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 2번의 큰 사건, 하나는 경영권 분쟁 관련, 하나는 또 형사 문제 이래가지고 뭐 되게 기뻐했잖아요. 근데 이게 2건 다 직간접적으로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거였어요.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좋은 찬스가 생겼거든요. 그 찬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찬스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의 이 법률적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서 저도 막 온 여기에 다 몰입을 했는데, 다행히 그 두 고비를 잘 넘겨서 이 친구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. 블루타임이라는 책에서 예전에 제가 본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각 나이에 선택하는 꿈에 대해서, 30에 선택하는 꿈은 뭐 힘이 있고, 40에 선택하는 꿈은 소중함이 있고, 50에 선택하는 꿈은 간절함이 있고, 60에 선택하는 꿈은 인생이 서려 있고, 뭐 이런 얘기. 그래서 뭐 70인가 80에 선택하는 꿈은 죽음조차 멀리하게 한다.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한 몇 달 전에 다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이제 50 넘어서 우리 둘 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, 정말 간절함이 서려 있었죠.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멋지게 재기를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크죠. 그래서 요즘 제 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잘 왔어요.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이제 그 친구랑 회의를 하는데, 정말 50살에 꾸는 그 친구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멋지게 보필을 하고, 큰 꿈을 같이 한번 이뤄내보는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요즘 드네요. 자, 오늘 잡설을 좀 했습니다.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